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왜 반도체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반도체라는 섹터가 왜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는지 아주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는 게 있죠. 이것은 30개의 반도체 기업을 모아놓은 일종의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종목 안에는 AMD, 엔비디아, 인텔이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부분을 다루면 헷갈리니까 일단 오늘 세 종목만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약 7년 전 알파고가 한참 유행할 때 이 기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알파고는 인공지능이죠. 이서들 구단과 바둑 대결을 했던 그 인공지능입니다. 그때 당시 기사 내용을 보면 중앙 처리 장치, 즉 CPU와 그래픽 처리 장치, GPU가 슈퍼컴퓨터,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 차세대 컴퓨터 시스템의 두뇌 자리를 놓고 뜨거운 경쟁을 펼치고 있다. 전통적으로 컴퓨터의 두뇌 역할은 CPU가 맡아왔지만 빅데이터, 3D 그래픽 등 정보량이 늘면서 GPU가 주목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성능 컴퓨터 시스템을 구축할 때 성능, 가격, 효율 등 여러 요소를 감안해서 CPU와 GPU의 적절한 조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알파고는 1920개의 CPU와 280개의 GPU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참고로 알파고는 인텔 CPU, 엔비디아 GPU, 삼성전자 D램으로 구성된 인공지능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슈퍼컴퓨터, 인공지능, 자율주행, 여기에 몇 개를 더 추가하자면 메타버스, 드론, 로봇, 사물인터넷, 증강현실, 가상현실, 클라우드 서비스, 소위 4차 산업혁명의 주역들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런 분야들에서 필수로 요구되는 게 바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없이는 4차 산업혁명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4차 산업혁명이 백지화되지 않는 이상, 그런데 인간이 멸종하지 않는 이상 4차 산업혁명이 백지화될 일이 있을까요? 그럴 일은 없다고 봅니다. 무조건 올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핵심이 되는 반도체는 거의 100% 가까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봐도 다 똑같은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논리입니다. 마치 비가 오면 우산을 써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4차 산업혁명이 보급이 될수록 반도체 기업들은 굉장히 큰 수혜를 본다. 이거는 너무나도 자명한 논리죠. 그럼 우리는 CPU에서 잘 나가는 기업, GPU에서 잘 나가는 기업을 찾아서 투자하면 되겠죠. 이미 밥상은 다 차려진 겁니다. 우리는 그냥 찾아 먹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CPU에서 잘 나가는 기업을 찾아봤더니 인텔과 AMD 두 개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두 기업 모두 필라델피아 반도체에 다 편입이 되어 있죠. 즉 CPU 시장이 커질 것은 거의 분명한데 CPU에서 난다긴다 하는 기업이 두 개밖에 없고 그 두 기업이 모두 필라델피아 반도체에 들어가 있으니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장기적으로 매우 전망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CPU 역사가 정말 보통 역사가 아니거든요. 약 2000년대 초반 점유율을 보시면 인텔이 약 60%, AMD가 40%였습니다. 이미 20년 전부터 서로가 유일한 경쟁자였던 거죠.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로 유일하게 두 기업이 경쟁하고 있는데 심지어 점유율도 20년 전과 비슷합니다. 지금도 인텔이 60%, AMD가 약 40%가량 됩니다. 물론 중간중간 인텔이 80%로 치고 올라갈 때가 있었는데 AMD가 라이젠을 출시하면서 많이 추격을 해서 지금은 격차를 좀 많이 줄였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CPU보다 사실 GPU가 더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GPU에서 알아주는 기업들을 알아봤더니 엔비디아가 짱이고 그 다음 AMD, 인텔 이렇게 세 기업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기업 모두 필라델피아 반도체에 또 들어가 있죠. 한마디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한 종목에만 투자를 해도 CPU와 GPU 모든 기업들이 다 투자가 되는 것이고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될수록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아직 시기상조라는 말도 있지만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하기에는 더 좋다고 봅니다. 이미 많이 진행이 됐으면 주가도 당연히 많이 올라 있겠죠. 그러나 아직 초입이란 얘기는 아직도 먹거리가 많이 남아있고 기대 수익률도 그만큼 더 올라간다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좋게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점유율을 보니까 엔비디아가 약 60%, AMD 22%, 인텔이 18% 정도 되고 나머지 기업이 0.8%. 여기서 나머지는 아마 중국도 포함이 될 겁니다. 중국도 자체적으로 그래픽카드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성능이 굉장히 구리고 안정성이 너무 떨어져서
실제로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큰 무리가 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도 1990년대 알파 칩이라는 CPU를 만들었었는데 이게 성능이 되게 좋았는데도 망한 이유가 윈도우에서 호환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밥이 아주 잘 지어졌어도 간장 종지에다가 밥을 담은 다음에 이걸 국자로 먹으라고 하면 제대로 먹을 수가 없겠죠. 즉 제품 자체 완성도가 아무리 높아도 주변 환경에서 그것을 받쳐주지 못하면 거의 쓸모가 없게 되는 겁니다. 반도체 생태계도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게임 회사에서 게임을 개발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드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AMD 그래픽카드에서 잘 구동되게끔 설계를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점유율이 약 60%, AMD가 22%입니다. 사실상 두 기업이 압도적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게임이 흥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런 그래픽카드에서 잘 돌아가게 만들어야겠죠. 예를 들어서 수십억을 투자해서 게임을 하나 출시했는데 이상하게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환경에서 그 게임이 막 다운이 됩니다. 그럼 그 게임은 망하는 거죠. 왜냐하면 10명 중에 6명이 엔비디아 그래픽카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뜬금없이 중국에서 그래픽카드를 내놨다? 애초에 게임이나 프로그램 제작사들이 그 중국 그래픽카드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개발을 했는데 중국 그래픽카드 환경에서 잘 돌아갈 수가 있을까요? 돌아갈 수가 절대 없는 겁니다. 심지어 이런 기업들은 수십 년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그 어떤 기업이 이 틈을 비집고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경쟁자가 나오기 거의 불가능하고 앞으로도 CPU는 2강 체제, GPU는 엔비디아, AMD, 인텔 이렇게 3사 체제로 간다고 이해를 하시면 거의 정확합니다. 이게 바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옛날 자료를 가지고 와봤는데 이제 맨 위에 인텔 펜티엄 4 2.6GHz 그 아래 AMD 에슬론 XP 2200 플러스 아마 이 CPU들이 나왔을 때가 2001년 정도였을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2년 정도 된 거죠. 굉장히 오래된 CPU들인데 이때 제품군들을 보시면 죄다 인텔 AMD밖에 없습니다. 이미 20년 전부터도 인텔과 AMD가 2강 체제를 이루고 있었고요. 물론 다른 기업들도 있긴 있었지만 사실상 존재감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215, 214 이런 식으로 숫자가 있는데 이거는 성능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인텔 펜티엄 4 2.6GHz짜리는 215점, 맨 아래 AMD 에슬론 XP 1800은 195점. 그럼 대략 둘 간의 성능은 약 10% 정도 차이가 난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건 현재 고성능 CPU를 이제 순위별로 나열을 한 건데 AMD EPYC 9654 CPU가 124,119점. 아까 200점대와 비교했을 때 성능 차이가 대략 600배 정도 납니다. 즉 20년 동안 600배 성능 향상을 이뤄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현재 고성능 CPU는 거의 AMD가 장악을 하고 있고 맨 아래에서 뭐 세 번째, 네 번째 인텔 코어 i9 13900KS 물론 에픽 프로세서는 서버용이고 이 코어 i9은 데스크탑용 CPU라 이게 뭐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하이엔드 CPU는 AMD가 많이 장악을 하고 있고 AMD와 인텔 이 두 기업이 유일하게 경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GPU도 마찬가지로 최상위 라인업을 보니까 지포스 RTX 4090 이거는 엔비디아 칩셋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라데온 RX 7900 XTX 이게 AMD가 만드는 칩셋 이름입니다. 인텔은 상대적으로 성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이엔드급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CPU와 마찬가지로 GPU에서도 엔비디아와 AMD가 2강 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그런데 이 구도는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본인이 아무리 잘 만들어도 주변 환경에서 받쳐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뒤집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고기 없이는 하루도 못 사는 사람한테 오늘부터 풀만 뜯어먹고 살으라고 하면 그거를 적응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적응 못하죠. 인텔, AMD,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시장 장악력과 지배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결코 깰 수가 없고 모든 게임이나 소프트웨어가 이런 기업들의 엔진에 맞게 설계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답은 나온 거죠. 4차 산업혁명 무조건 이제 앞으로 성장할 텐데 CPU와 GPU가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에 그 모든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다. 심지어 TSMC, 마이크론, ASML
퀄컴, 굉장히 독보적인 기업들도 대거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이 발전하는 한, 조금 더 과장해서 얘기하면 인류가 멸종하지 않는 한 무조건 성장할 수밖에 없다. 고로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굉장히 유망하고 우상향할 확률이 높은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참고하시고요.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